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내가 이제 이 윤석열의 이 과거 이 범죄 행위들, 윤석열의 지금 탄핵 관련 행위는 싹 다 범죄 행위들이에요. 막 위증 교사에 막 증거 조작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보수파리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는데, 지금 조영환 대표가 이 정리한 게 있어요. 최재형이 판사 출신이면은 그동안에 주요 판결문이 뭐가 있냐, 판사한다 해봐야 대부분 그냥 이 시정 잡혀될 판결을 내리고 주요 사건 판결문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많아봐야 10개 20개도 안 돼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장에 임명이 돼서 그 당시 청문회 할 때 언론사들이 조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 정말 그동안 내린 판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언론사가 모은 거예요. 봅시다. 77년, 84년 간첩사건, 제1조총련 간첩사건 판결 뒤집고 1심 판결 뒤집고 고법에서 무죄 줬다. 간첩 2명에게. 물론 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따져봐야죠. 이 판결문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주요 판결문 갖고는 뭘 따지냐면은 이게 판결을 잘 내렸냐 못 내렸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세계관, 정치관을 보는 거예요. 판결 가지고. 자, 윤필용 사건 연루자 38년 만에 무죄, 징역 15년은 무죄로 뒤집음. 윤필용 사건은 이른바 윤필용 장군과 그 수하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몰아내고 어떻게 반란을 꾀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38년 만에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관을 갖고 있고 문재인이가 이 자를 왜 선택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그러면 최재형을 감사원장 앉힐 때 뭘 보고 판단했겠습니까? 판사인데. 이런 거 보고 판단했어요. 이런 거 보고. 간첩 무죄 줬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또 무죄 줬네? 그리고 국회 울타리 방화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이것도 손괴 50만원 징역 6개월 판결을 뒤집었다. 자, 이런 거는 상당히, 아까 간첩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무죄로 뒤집는데, 국회 울타리 방화 사건 있기에 뭐냐면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정권 때 역시 이거 국회 해산하라고 막 좌익들이 밀고 가서 방화한 사건이에요. 국회를 방화한 사건을 무죄를 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따져보면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문재인이가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홍광철 북한 직파간첩 국정원에서의 자백받은 걸 뒤집어 간첩에 무죄 준 판사. 간첩 사건은 굉장히 많이 무죄 준 것 같아요. 제가 최재형 쪽에 줄을 서려고 하는 그 법조계 인사를 제가 한 명 아는데, 주로 이 사람은 시국이나 간첩 사건은 대부분 무죄를 준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에 시국이나 간첩 사건 어떤 사건들이에요? 대부분 친문 좌익들이 걸려 있는 사건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시국 사건은 전하 우종찬 기자 같이 보수가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무죄 때릴 때는 대부분 친문 좌익들인데 그 친문 좌익을 대부분 무죄를 줬다니.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시킨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다 유죄 때려서 봐요. 감사원장 어떻게 돼요 이게. 청우회 사건, 동아일보 이부영 2억대 보상받아 줌. 1975년 모태동 추종 사건, 청우회 사건 뒤집어 빨갱이에게 피해 보상금 받게 함. 대박. 이 모태동 추종 사건 이거를 무죄를 줘가지고 하여튼 문재인이 기뻐할 만한 판결은 다 내렸네. 청와대 문건 유출, 이것도 검찰 2년, 조홍천 10년, 박관천 8년 7년을 2심까지 끌어내어 집행유예로 석방시켰다. 박관천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습니다. 이 박지원 사건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나온 거를 한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뭐냐? 이 사람의 세계관과 법조관은 문재인과 거의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이 선택했다. 이런 자를 보수 대통령 만들겠다? 판사에 대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판결문밖에 없는데
판결문이 싹 다 간첩무죄, 좌익무죄인데 이거 알고 최재형 지지했습니까? 내가 볼 땐 이거 조사도 안 해봤을걸요?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대통령 만세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보수파리들? 이런 정신 상태로 보면은 최재형이 이제 이걸로 또 날아가겠죠. 최소한 보수에서는. 그럼 이제 또 표창원, 진중권, 이준석 아무나 대통령 만세 불러가지고 돈 뜯고 다니는 게 보수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보수가 진짜 대권에서의 대안을 못 만들어요. 누구 만세 부르면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수 쓰레기들은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아. 예. 이런 자를 보수 대통령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보다 더 안전해 이건 지금. 자, 그 대표적인 이 보수의 완전히 천박함과 정말 가벼움, 기회주의, 그걸 상징하는 조갑제. 자, 이게 언제입니까? 요 강연에 가요. 2017년 3월 8일. 한마디로 탄핵이 헌재에서 판결되기 딱 3일 전에 조갑제 뭐라고 떠들었어요. 탄핵 주범인 쓰레기 언론, 반역 국회, 정치, 검찰, 귀족노조 정리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자. 다 사형시키자 그랬어요. 조갑제는 여기에. 검찰 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 조작 쉬운 자들은. 그런데 이자가 윤석열 만세의 앞잡이 노릇하죠. 이게 지금 보수의 정체예요. 그리고 이걸 다 안다. 내가 볼 때는 사탄파도 알고 좌익도 알아서 이제 보수는 그냥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 그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네? 지금 우종찬 기자 지금 또 구속되니만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저 박상학 대표 그렇고 이런 자들 때문에 보수는 감옥 집어넣어도 무조건 만세 부른다. 자기 동료들이 감옥 들어가도 슈퍼챗만 터지면 만세 부른다.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보수의 정말 투사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계속 저한테 조심하라는 연락 들어옵니다. 보수 동료들을 200명을 감옥 집어넣은 윤석열을 만사천행 부르는 게 보수 쓰레기들인데 왜 감옥 못 집어넣겠어요 이거. 자, 그런 찰나에 이제 윤석열 지지 33인 모임 발족 교수 전문가. 내가 이거를 본 게, 자,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뭐 자기 동창이 쓴 책이니 뭐니 이거 다 자기랑 관계없다 그랬죠. 지금까지 윤석열 관련 모임 중에서 윤석열 팬클럽 뭐니 다 자기 관계없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거에 대해서만, 윤석열 지지 33인의 어용지식인 모임에 대해서만 기대를 갖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윤석열 사조직이에요. 윤석열 팬클럽 이거 다 사기꾼들이고, 요거 윤석열 지지 33인 모임 이게 진짜 윤석열 사조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윤석열 찬양가 불러대는 조갑제는 여기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서정욱 변호사 여기 왜 안 들어가 있고, 보수 유튜버들 윤석열 만세 부르는 애들 왜 여기 안 들어가 있냐고요. 33인 모임에. 여기 지금 핵심이 누구냐? 진중권, 김민전, 김태규 변호사인데, 진중권을 제외하고 내가 알기로는 김민전, 김태규 변호사들 윤석열 만세 부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정영상 동대 법대명예 교수 이 사람도 윤석열 만세 부른 적이 없어. 송상현 이 사람만 뭐 자기가 뭐 석사 논문 지도했다면서 윤석열 만세 불렀고, 나머지 김종 총장, 박상진, 황희만, 김탁, 윤정현, 범사련 이거 김무성계예요.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33인들은 지금 윤석열 찬양가를 부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딱 사모임으로 꾸리고 하루 종일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슈퍼챗 받아먹는 보수 떨거지들은 근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3인에. 이 얘기는 뭡니까? 보수에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이 윤석열의 집이든 윤석열 사무실이든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심지어 윤석열의 스폰서인 중앙일보 라인에도 못 들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르면서 돈만 뜯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 반대로 볼까요? 이 자들이 최재형은 또 알아요?
똑같겠죠. 최재형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최재형 만세 부르고 있을까? 그냥 보수팔이 지갑만 털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은 이 보수 떨거지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돈만 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딱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윤석열이가 공인한 자기 사조직 모임에 보수 지식인 한 명도 없냐고요. 사기지 사기 한마디로. 이거 사기죠. 이거. 자, 그런데 제가 이 33인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민족의 반역자로 기록되고 싶나 아니면은 이 반역 세력 되고 싶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제가 좀 과도한 표현에서 자꾸 물음표를 붙이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볼 때 대부분 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로 지금 보여져요.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따로 탄핵 무효 정보를 별로 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 받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근혜 수사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 거고 윤석열 지지하는 거고, 지금 보수파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갑제는 대표적으로 검찰을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탄핵 때. 그럼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근데도 윤석열 만세 대통령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자들을 반역자라 얘기해야 되고, 보수파리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반역자라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뭘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계속해서 윤석열 만세 부르면은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라. 지식인들이면은 무슨 보수파리들처럼 줄 서기 전에 먼저 검증을 해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금 대부분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변호사. 자, 제가 묻는 거를 검증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자, 문제 삼는 거 첫 번째. 윤석열이는 탄핵이 벌어지기 2달 전인 대전지검 평검사 시절 한겨레 신문 김의겸이랑 술 퍼마셨다. 이건 인정이 된 거고요. 김의겸 폭로로. 그래서 김의겸은 당시 K재단 이사장을 최순실의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왜곡 보도하여 사기 탄핵에 불을 붙였고, 이진동 기자와 김의겸이가 술을 퍼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종찬 기자는 윤석열이가 김의겸이를 불러서 술을 퍼마시면서 너 이진동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한번 해봐 이렇게 지시했다고 지금 우종찬 기자가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기자 2명을 불러대서 김의겸, 이진동 애들 풀어서 탄핵을 설계하고 기획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진동은 뇌물죄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윤석열과 만났다. 윤석열이 뇌물죄로 덮어 씌울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종찬 기자의 주장은. 그래서 이게 재판에 가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김의겸 대해서 우종찬 기자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1차를. 2차를 또 보냈는데 1차 때 그런 기자가 있다는 정도만 안다. 아니잖아요. 김의겸이 깠잖아요. 술을 퍼마신다. 김의겸 기준에서 술 퍼마신다는 얘기는 10시간 정도 마시는 거예요. 10시간 정도에서 몇십 잔 마시는 건데, 그게 처음 만나가지고 술을 그렇게, 더군다나 한 놈은 기자고 한 놈은 검사인데 처음 만나서 그렇게 10시간을 퍼마십니까? 서로 약점 잡으려고 덤비는 직업관계인데, 이미 김의겸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윤석열이 검언 유착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탄핵 때 아마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로 됐다, 이걸로 우리 해먹을 수 있겠다 딱 하고 윤석열이가 김의겸에게 야 이진동 만나서 처리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법정에서 그런 기자가 있다는 정도만 안다라는 위증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미 위증 걸렸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진동 문제 빼고 갑시다. 이진동 문제를 빼더라도 대전지검의 평검사가 서울에서 특정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앞잡이 노릇하는
그 정파적인 기자를 왜 만나서 술을 퍼마십니까? 공정한 검사가 왜 정파적으로 거짓 선동해 오는 기자랑 술을 퍼마셔요? 이게 이자들의 이 모임이 공정과 상식의 뭐 이름 뭐야 이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래요 이게 이 윤석열 지지 모임을. 그래서 내가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보수기 때문에 이런 좌익들하고는 별로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데 공정과 상식을 떠드니까 평검사가 중앙 언론에서 가장 정파적이고 가장 거짓 선동을 많이 하는 언론사 기자하고 술 퍼마시고 다녔다 탄핵 전에. 그 이자는 그 직후 사기 탄핵 보도를 특종을 해서 터뜨렸다. 이게 공정과 상식적인 검사의 행태예요 이게? 평검사 윤석열이 탄핵 시점에서 한결의 김의겸 만난 거 자체가 공정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이게. 이거 답변해보세요 이거 33인들. 이진동 얘기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진동 조만간에 들어갑니다. 둘째, 이미 어쨌든 탄핵 전부터 기자들을 통해 사건에 개입해서 윤석열은 이진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김의겸 통해서 개입했는데 이런 자를 2016년 12월 2일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 이전인 11월 22일 고발인 박 대통령을 K재단 미르재단 관련 뇌물건으로 고발한 민노총의 투기자본센터가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고발자가 이 검사 시켜주세요. 자, 고발자가 직접 선택한 검사, 그리고 사건 이전부터 기자와 어울리며 사건에 개입한 검사가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공정상식을 자꾸 팔아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특히 김태규 변호사 최근까지 판사했잖아요. 고발인이 이 검사가 수사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자를 또 임명을 했어요 특검에서 그 자를.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당신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인지. 그리고 이런 거는 변호사 이전에 저 말 많은 진중권이가 한번 답해보세요 이거. 묵시적 청탁이랑 경제공동체 논리가 윤석열이가 만들었는데 최소원하고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면은 노무현이하고 권양숙이는 김대중이하고 김대중 아들은 그럼 그때 이미 노무현하고 김대중 다 감옥 갔어야지. 어떻게 한 가족은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1년에 뭐 그 당시 이제 마지막 같은 1년에 뭐 한두 번? 그리고 옷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많이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옷 가지고 오는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돼?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의 법논리에 맞는지. 이지용 부의장도 청탁 안 했다, 박 대통령도 청탁 받은 적 없다 그러는데 눈빛으로 청탁했다는 얘기가 지금 상식과 법이 맞는지. 33인들. 근데 제가 33인들에게 묻긴 하지만은 이거 조갑재, 서정욱 등등 보수파리들도 한번 답해보세요 그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정과 상식을 깨는 범법자를, 지금 범죄 행위자를 보수 대통령으로 만들다는 게 이것들이 반역 세력이 아니면 뭐가 반역 세력입니까 이게?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보수를 완전 죽여놓은 자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것들이 반역 세력이 아니면 뭐가 반역 세력이에요? 자,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이 삼성물산과 제이모직 합병 관련 모든 것을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라. 위증교사와 협박. 자, 이거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 윤석열한테 물어보세요. 윤석열한테 이런 적 있는지 없는지. 문영표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밖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출소했어요. 이거 문영표 씨가 이거 우동찬 기자랑 인터뷰할 때 이거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 안 했겠어요 이거? 다섯째,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 및 보수 인사 200명을 구속시켰어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식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라 김한수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저는 윤석열에게 구속당했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 맞는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 이거 박근혜 대통령 누명 덮어 쓴 거 다음으로 큰 사건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계 언론사하고 세계 사업사를 다 쓸어버려요. 이 사건 하나로. 이 짓을 한 게 윤석열인데 이런 짓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든다? 그거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읽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가요, 저하고도 인연도 있는 저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근데 요즘은 정치학과 이름이 바뀌었나요? 경희대 무슨 후마니스타 칼리지라고 하는데 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민전 교수는 이 책을 읽고 윤석열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변희재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냐 틀리냐. 우종찬 기자 책은 사보고. 자, 김민전 교수님 태블릿 조작 윤석열 책임. 자기가 특검 때는 몰랐다 그래도요, 검찰총장 할 때 제가 13건의 보고서를 줬잖아요. 대검에다가. 검찰에서 태블릿을 위증 조사 시키고 김한수에게 욕 나쁜 내용 은폐하고 이거 다 줬잖아요, 제가. 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런 자를 대통령 시키겠다? 아니 이게 반역자지 뭐냐고. 이게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자를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어 이거. 그러니까 김민정 교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책을 주는 게 선의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 역사적으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책 준 사람들은 가만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건 태블릿 PC 그 얘기고, 김한수 욕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교사하고, 윤석열이는 이거를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자, 윤석열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왜? 김의겸이 입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김의겸이 입에서. 33인 당신들은 윤석열과 함께 척결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살려 윤석열을 검증하는 주체가 될 것이냐. 33인은 차후 윤석열과 함께 민족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는 33인들이 이제 중간 좌익 지식인인데 그래도 내가 좀 아는 사람 절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하면 빠질 만한 사람들인데 정말 파렴치한 자들은 이 보수 탄핵무효 박근혜 파리들. 와, 그렇게 박근혜 억울해요 사랑했던 놈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건 인간이 아니니까 이거. 이거는 반역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냥 짐승들 이건. 저 김재원이 저 보세요. 박근혜 측근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몇 번 더 세게 쓰면은 조사해서 알아서 빠질 겁니다. 자, 내일 이자들이 윤석열 찬양 세미나를 한다는데 우리는 탄핵 세미나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오니까 내일 현장에 오시지 마세요. 미리 이렇게 다 연락을 해놨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 18쯤 외신기자클럽에서 하는데 박 대통령 불법 탄핵 세미나. 이제 탄핵에 잘못된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왜? 태블릿하고 저 우종찬 기자가 다 밝혀내니까 그거 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컨텐츠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다, 이게. 아마 한 달 뒤면 다를 거예요, 한 달 뒤면.